2부에서는요, 오늘도 깜짝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코너, 유일밤으로 날아온 사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턴님, 오늘은 유일밤 사람들이 몹시 궁금해할 만한 게스트를 모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죠? 네, 오늘 모셔볼 게스트는요. 윤활편 선정 몸도 마음도 가장 단단할 것 같은 사람 1위, 이름만 들어도 묵직함과 중압감이 느껴진 남자, 만난 적 없는 사람마저도 그리움에 사무치는 사나이 유일밤의 그리움맨 바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움의 남자 바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이님. 그 와, 바쁘신 분이신데, 저희 윤활편 인터뷰 코너에 참여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바위님을 궁금해 할 만할 것 같아요. 바위님이 컨텐츠나 번개에 많이 얼굴을 비추시던 분이 아니셔서, 그래서, 바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10월에 공밤님의 마피아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유일밤에 들어오게 된 바위라고 하고요. 네, 어, 일단 뭐 MBTI는 ENTP고 그리운 게 참 많은 사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리움에 사무치는 사나이 바위님이신데, 10월에 마피아를 참여하시고 들어오신 거면은, 저희 윤활편에 게스트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유일밤 독방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 이전에 뭐 멜장빵님이랑 뭐 지구님, 뭐 예콩님 모셨었는데 그분들은 다 뭐 초창기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바이님보다 훨씬 일찍 들어오셨는데 10월 달에 들어오셨으면은 되게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톡방에서 이제 활발히 되게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동희님 바로 다음 질문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다음 질문은요. 네, 저희 바이님, 저희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 방송을 혹시 이전에 들어보셨을까요? 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제가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받고 난 다음에, 네. 아, 게스트로 초대를 받은 이상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아, 하고, 아, 예, 일단 그 전까지는, 이게, 아, 들어볼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다가, 네. 게스트로 초대받은 이상, 내가 이걸 조금 안 들어보고 나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찾아서 들어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준비성이 매우 철저하시네요. 그러면 아, 그럼 이전에 유일밤을 나눈 편지 라디오 방송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 흔쾌히 인터뷰를 혹시 승낙해 주신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제가 이제, 동희님은 아직 뵌 적이 없고, 달토님은 저번에 NM망상 때 한 번 뵀었는데요. 이게 뭐, 네. 동희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 제가 NM망상 때 달토님을 뵙고 이 달토님의 이 진행 솜씨와 이 어떤 달토님의 어떤 매력에 좀 흠뻑 빠져버려가지고 그 달토님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달토님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즉시 즉시 수락하여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또 NM방송 호스트로서의 이 보람을 또 느끼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초청 받고 나서 이렇게 윤활편 방송 쭉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뭐 사연이나 뭐 아니면 인터뷰 내용, 뭐 뉴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뭐 어떤 컨텐츠적인 그런 것들도 재밌는 게 꽤 있었지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분의 어떤 궁합이 좀 재밌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아, 뭔가 어떤 예를 들면 이제 동희님이 뭔가 어떤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 우리 달포님이 리액션하는 게 그랬군요. 뭐 약간 이런 아, 약간 이런 어떤 이 네네. 온도차가 두 분의 이 티키타카의 온도차가 되게 좋았고, 이 티키타카에서 비롯된 얘기라고 해야 되나? 귤님께서 이 사연을 보내시면서 네네. 달토님한테 좀 약간 좀 감미롭게 읽어달라고 했던가? 아무튼 이 사연을 아, 좀 따스하게 읽어달라고 했던 뭐 그런 네, 맥락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달토님이 이
동희님을 약간 흉내내는 것처럼 뭐 동도동동 뭐 이런 네. 효과음까지 넣으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던데 근데 그 흉내내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냥 달토였다. 그런 것들이 좀 이 두 분의 이 두 DJ 분의 이 상반되는 어떤 매력이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이어지는 그게 저는 되게 매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사연들도 네. 재밌고 뭔가 이렇게 뜻깊은 것도 많았지만 그냥 이 두 DJ 분들의 이 상호작용과 매력이 저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이 두 사람의 궁합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주고받는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한테 인상 깊었다. 그게 되게 재밌었다. 소감을 네. 그래도 되게 좋게 봐주셨네요. 이거 그 다른 윤활편 청취자들은 저하고 동희님하고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그 텐션 차이도 맞아. 심하고 이게 동희님 목소리 이렇게 감미로운데 막 달토는 너무 방정 맞아가지고 촐싹된다고 이렇게 혹평을 이렇게 아끼지 않아 오히려 주시는 좋아. 분들 계셨는데 오히려 좋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 둘 다 같이 추가 방정 맞았으면 이거는 저는 그건 또 별론 것 같고 두 그죠. 분이 아주 약간 그 옛날 라디오스타의 윤종신과 김구라 조합처럼 내가 김구라네. 네, 인정신이었어. 은근히 괜찮았다. 아. 김국진과 김구라처럼. 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도 동희님은 별이 빛나는 밤인데 달토는 혼자 콜투쇼 찍고 있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좋은 궁합으로 이렇게 피워질 수 있다는 게 참 감개가 무량하네요. 네, 네, 전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그 닉네임이 바위이신데 혹시 닉네임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모임 나갔을 때 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지어주신 호가 있는데요. 네네. 그 호에서 한 글자가 바위 암자예요. 그래서 나와서 대학 시절에는 그 대학 선후배나 동기들이나 이렇게 이름보다는 그 호로 저를 많이 불러줬거든요. 진짜요? 제 아이덴티티가 제 어떤 정체성이 그렇게 약간 그 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겠다? 약간 그런 생각에서 거기서 일부를 따온 거죠. 한 글자를 따와서 약간 바위로 이렇게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호가 있다니 멋있다. 혹시 암자 신기해. 말고 다른 한 글자는 뭘까요? 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호가 이제 정확히는 종암입니다. 종암. 무슨 종자인가요? 그러니까 종소리 울려라 할 때 종입니다. 그 종이구나. 땡땡땡 울리는 그러니까 바위처럼 묵직한 소리를 내는 종이 되라 약간 이런 뜻인데. 저희가 앞에 인트로에서 적절히 잘 소개해드렸었네요. 이름만 들어도 묵직함과 중압감이 느껴진 남자. 윤활팬 선정 몸도 마음도 가장 단단할 것 같은 사람 1위. 이게 굉장히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조금 찔렸는데요. 정확히 물론 호는 그렇게 되라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철싹 맞고 가벼운 사람이니까 네가 좀 묵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호를 지어주셨구나.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묵직해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 봐주셔서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좋습니다. 묵직해지기 위해서 벌크업을 하고 계신 바위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동희님 다음 질문 진행해볼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혹시 그 전에 이 질문하기 전에 바위님 혹시 저 유일빵 커뮤니티 안에 친구나 애인, 뭐 친한 친구가 혹시 실제로 계실까요, 혹시? 따로? 예, 뭐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만약에 친구나 애인이 유일밤에 들어왔다. 만약에 닉네임을 지은다면 어떤 닉네임이 나은지라는 질문인데요. 저기서 밸런스 게임처럼 가위 vs 보. 가위랑 보. 친구가 유일밤에 들어왔는데 닉네임이 가위인 거랑 보인 거랑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이제 본인이 바위시니까. 저는 가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위요. 본인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군요. 일단은 그런 맥락도 있고요. 이게 어떤 발음상으로도 이게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위자 돌림. 객관적으로
어떤 나라와의 친분이 드러날 것 같은 보는 한 단계 거쳐야 되는데 네네. 가위는 가위 바위 약간 발음도 비슷하고 약간 정말 나와의 친분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닉네임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이제 달토님이 짚으셨듯이 나한테 지는 녀석이어야 되고 아,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주 핵심이 그러셨습니다. 그쵸, 그쵸. 친구랑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아까 유일밤에 이미 친구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랑 친하세요, 유일밤에서? 이게 뭐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채팅방에 눈팅만 하고 카톡을 전혀 안 하는 분이셔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뭐 언급 드리면 크림이라는 분입니다. 크림님 음.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생각나요. 그때 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이름이라고 제가 막 반응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위님은 아. 크림님이랑 하시는 분이셨구나. 처음 알았어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나중에 그 친구분이나 뭐 애인분 있으시다면 데리고 와서 밤밤님 마피아 참여해서 이제 가위라는 닉네임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이제 위자 돌림, 가위바위 듀오 이제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자 돌리가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 연상이 되는데요. 위자 돌림 중에 어떤 게 있죠? 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뭐 예. 요거 네. 검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검열이 필요합니다. 저희 방심이 끌려가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놓다가 안 돼요. 유튜브 놓다가 얼마나 무서운데. 조심해야 돼요. 위자 돌림이라고 하길래 혹시나. 네. 사위 말씀하시는 거죠? 사위. 네, 딸의 남편 사위. 그쵸, 사위. 그쵸. 며느리도 있어야 되니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튜브 노트 볼 뻔했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제 닉네임이 바위신데 바위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본인에게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 쪽은 어디인가요? 1번 화강암, 2번 현무암. 둘 중에서라면 저는 현무암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왜죠? 네. 화강암은 사실 그렇게 그걸 잘 알지는 못한 돌 종류를 알지는 못하는데요. 화강암은 좀 매끈매끈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저는 좀 약간 울퉁불퉁하고 좀 모난 지점도 있고 그런 바위인 것 같아서 그래서 현무암을 좀 못생기고 좀 울퉁불퉁하고 약간 그런 못난이. 본인에게 뭔가 본인이 조금 다듬어져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울퉁불퉁하게 좀 모난 점이 많다고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저 스스로를 뭐 이렇게 매끈하고 멋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 지질학적인 차이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화강암은 이제 아주 서서히 천천히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이제 암석이고 현무암은 막 폭발해서 뛰쳐나온 이제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암석인데 그만큼 이제 또 바위님이 또 화끈하시고 또 이제 한번 불 붙으면은 이제 이제 끝장을 보시는 그런 쿨한 성격이다. 네, 그렇게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행이다. 네, 화강암이라고 답변하셨어도 네, 설명할 거리를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다행히 잘 먹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화강암일지도. 아무튼 고맙습니다. 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약간 두 가지 면모가 다 있겠죠. 여러 면모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종을 만약에 바위로 만든다면 현무암보다는 화강암이 좀 더 좋은 재질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현무암은 네, 안에 기포가 이게 숭숭 들어있어가지고 종으로는 적합한 재료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다면 정말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치면 깨질 것 같은데. 화강암 하겠습니다. 화강암으로. 화강암으로. 아주 정서 있군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단단한 재질이 화강암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무암은 안에 내부에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들어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화강암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화강암이 낫겠네요. 화강암이 되고 싶은 현무암인 걸로. 화강암이 되고 싶은 현무암 좋네요. 네, 언젠간 화강암이 될지도 그런 생각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네, 그 바위님이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저희 유일밤으로 유입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럼 마이피아를 처음 참여한 이후로 이제 참여한 컨텐츠나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 마피아 처음 참여한 뒤로 또 마피아를 한 번 더 했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그 우리 달토님과 함께 네. 했던 이 N의 망상, N의 N의 망상. 음. 망상을 했었습니다. 애네망상 말고는 아예 다른 컨텐츠나 번개는 없었었군요. 그렇죠. 이제 오. 네, 이제 연말에 이제 다른 일정들 소화하다 보니까 일정 하게 위로. 됐었고, 네, 음. 아마 일밤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부쩍 듭니다. 그러면 N의 망상은 당시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던 거였어요? 저희가 원래 그런 어떤 망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떤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어. 홍보를 봤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네. 어떤가 이 백토님과 어떤 밤밤님의 홍보 글을 보면서 이거 언제 시간만 맞으면 꼭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딱 시간이 맞는 타이밍이 와서 신청을 해서 갔었고 굉장히 만족을 했던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셔서 되게 적극적으로 제일 말씀 많이 하시면서 제일 재밌게 즐겨주셨었던 것 같아서 저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2월 중으로 아마 세 번째 내망상이 열릴 예정이니까 만약에 일정 또 맞으시고 또 하신다면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바위님이 저희 만날 때마다 종종 말씀해 주셨었던 썰 중에 그 밤밤님 마피아 이제 두 번 참여하시면서 뒤풀이에서 있었던 이제 애인분과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었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뒤풀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게 같이 갔었어요. 이제 여자친구랑 네네. 그 마피아를 같이 어. 갔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여자친구인 걸 밝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이제 마피아를 참여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마피아 하면서 이게 밤밤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약간 빌런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여자친구를 모르는 사람인 척하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약간 그분한테 약간 제가 좀 막 하듯이 이분이 좀 만만하니까 이분 그냥 죽이고 가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봤을 때는 이 아저씨 뭔데 이 여린 여자분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오늘 분위기 흐리는 빌런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아무튼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그러니까. 아니 말했다 뭔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 죽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약간 뭔가 이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가 그냥 아, 저는 뭐 이제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는 서로 그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관계니까 네. 그냥 뭔가 만만한 이분 표적으로 삼았구나.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그래 보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뒤풀이에서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그 뒤풀이를 좀 늦게까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에, 당시에 좀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뒤풀이도 끝까지 못 갔고 디프리 남자고 했는데 갑자기 한 15분 만에 뒤풀이 시작된 지 한 15분. 15분. 그래서 맥주를 지금 한 모금 목에 축였는데 이제 치킨을 집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자고 눈치 주셨나 봐요. 여기서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네. 일어나면서 이제 군밤님한테 밝혔죠. 사실은 크림님이 제 여자친구다. 크림님이시군. 크림님 아, 여자친구분이. 와, 대박. 맞습니다. 그래서 어. 밤밤님을 비롯해서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진짜 예상을 못했다. 진짜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인데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즐기고 싶었어요. 약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이제 성공을 시켰으니까 이 반응들을 누리고 싶었는데 크림님이 그때 많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네? 이 사람들 다 속였구나 싶어서 뭔가 오늘의 마피아 게임은 내가 이겼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죠. 그 맥주로 한 모금 축이려고 할 때 일어섰어야만 했던 그 심정은 어떠셨나요?
그 심정은 그 윤활편을 크림님이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아, 네네네네. 네. 심정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겠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죠. 아, 그죠? 네. 여자친구분이 네. 같이 집에 가자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서야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빨리 넘어가죠, 동희님. 네, 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음 네. 질문. 네, 그럼,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저희는,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파시면서 약 3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컨텐츠들이나 번개 등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는 해보고 싶었으나, 아쉽게 참여를 못한 유일방 컨텐츠가 있었다면, 어떤 게 혹시 있었을까요? 참여해보고 싶었으나 아쉽게 참여 못한. 사실은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다 뭐 어떤 모임이든 올라오기만 하면 다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근데 전부 다. 이제 네. 전부 다. 왜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뭐 달토님 절 보셔도 알겠지만 저 약간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처음 본 사람하고도 말씀 되게 잘하시고 외향적이시고 이렇게 또 성격도 되게 유하시고 좋으셔서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이 MBTI도 ENTP라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애도 하고 이제 제가 뭐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이거를 여기다 우선순위를 둬서 내가 혼자 여기 올 수는 없겠더라고요. 오더라도 약간 여자친구랑 같이 온다든지, 저 여자친구도 이제 유일밤에 속해 있으니까 같이 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을 둘이서 같이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좀 아쉬운데, 근데 이제 크림님도 좀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따로 시간이 될 때는 최대한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여는 하고 싶은데 항상 여건이 못 돼서 톡방에서 이렇게 모두를 그리워하시는군요. 뭐 그런 점도 있죠. 그런 점도 있고,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합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바위님 마음이 되게 이해가 완전 갔던 게 저도 뭐 달토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 프로 참석노처럼 듯이 많은 컨텐츠를 참여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들려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얘기를 듣는데, 현재 지금 제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동희님도 저희가 그리워지시겠네요. 지금도 그립습니다. 이번에 참여 예정인 번개 그 컨텐츠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좋습니다. 바위님이 컨텐츠에 참여가 힘드시다면 본인이 직접 열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일밤에 글쓰기 모임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네, 바위님 전공도 이제 그쪽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의 유일밤 공식 글쟁이 귤님과 함께 호스트가 되어서 글쓰기 모임을 한번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는데, 예, 글쓰기 모임이라는 게 사실 단발성이 되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글이라는 게 짧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좀 얼마든지 해보고 싶긴 한데, 이제 그 진행 방식을 이제 뭐 귤님이든 아니면 다른 이제 열심히 참여해주실 분들이든 그분들과 협의가 잘 된다면 얼마든지 호스트가 되고 싶고,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뭐 한번 다른 방식으로라도
나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작년에 저희 그 유일밤 연말 모임에서 이제 내년에 열렸으면 좋겠다 싶은 콘텐츠들 이렇게 하나씩 얘기할 때 나왔던 것들 중에 글쓰기 모임도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모임 있으면은 귤님과 함께 바이님을 꼭 거기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모임이 생긴다면 뭐 호스트가 아니더라도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바이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열렸으면 좋겠다 싶은 번개나 컨텐츠가 있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그 저번에 참여했던 NM망상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되게 네, 아 정말 재밌었나 보다. 일단은 사실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그때도 사실 얘기를 들었던데 그 컨텐츠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어떤 컨텐츠 활동을 다루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마피아라는 것도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밤밤님이 진행하는 마피아와 다른 누군가가 진행하는 마피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네 망상도 사실은 그런 밸런스 게임이나 이런 망상을 하는 거는 어디 가다 뭐 친구들이랑도 할 수 있고 뭐 여자친구랑도 할 수 있고 어떤 모임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달토님 특유의 그 진행이 되게 맛깔나게 재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열렸으면 좋겠다 싶은 번개나 콘텐츠? 저는 그 콘텐츠보다도 그 콘텐츠를 어떻게 누가 잘 진행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편집해주세요. 네.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컨텐츠에 확실히 그 함께 참여하는 라인업이 어떻게 되느냐, 호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실히 재미가 많이 가미되기도 하고 그래서 몹시 공감이 됩니다. 저 바위님이 되게 저 달토라는 사람을 좋게 봐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몸든 말 모르겠는데, 네, 제가 조만간 또 그 NM방상 3차 열릴 때 꼭 홍보도 잘하고 바이님한테도 전달해드려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뭐랄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NM망상이 아니더라도 약간 어떤 그냥 뭐 무슨 활동을 한다, 뭐 어디 놀러 간다,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약간 내가 모르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톡방에서 다음 질문은요. 톡방에서 이제 항상 그립읍니다 하면서 누구에게나 이제 그리워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이 끝없는 그리움의 원천은 어디인가요? 끝없는 그리움의 원천이란 사실은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주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뭐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거는 이제 끝없이 그리워한다는 거는 누군가도 나를 좀 그리워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보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면의 이제 소리에서 나온 게 아닌가. 내가 누구를 그리워해주면 누군가도 그 상대방이 아니어도 좋아요. 달토님을 그립다고 말한다고 해서 달토님이 저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좋지만 아무튼 누군가는 또 이렇게 나를 그리워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그립다는 말보다 좀 더 일상적인 말은 보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보고 싶다는 말은 좀 너무 약간 보편화돼 있고 그게 약간 언제 밥 한 번 먹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의미를 담고 싶었고 근데 그 의미를 담는데 너무 또 진지를 먹긴 싫어가지고 이제 그립습니다보다는 약간 좀 비틀어서 그립읍니다.
아, 네,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웁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컨셉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 그냥 네. 되게 독특한 컨셉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이렇게 그 내막에 가려져 있었군요. 네, 뭐 이게 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게 유일밤에서만 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한테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어딜 아, 가든 그리웁니다. 네. 누구에게든 그리웁니다. 아, 그 누군가가 자기를 그리워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계속 그리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저도 항상 바위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네. 달토님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왜 아,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하신 거지? 네. 이거 비춰지는 것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아, 그래요? 그리움을 받아쳐주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를 해봤는데 한 10명 중 1명 꼴이거든요. 근데 그 확률에 드는 사람들은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바위님 기준에 괜찮은 사람 이꼴 그리웁니다 받아주는 사람.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달토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생각보다 아, 괜찮은 다행이네요. 이 생각보다. 바위님에게 이미지를 굉장히 잘 쌓고 있네. NM 항상에서도 그러고. 생각보다는 괜찮아. 네.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바위님한테 그리웁니다. 좀 잘 받아주세요. 네, 바위님 누군가로부터 그리움 받고 싶어서 이제 본인이 받고 싶은 만큼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바위님도 되게 괜찮은 분이시거든요. 바위님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모임이나 컨텐츠에서 바위님 만나시면은 그때 윤활편 방송 잘 들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 건네시면은 또 바위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리웠습니다 하면서 받아주실 테니까 네, 바위님께 좋은 고맙습니다. 네, 손길을 건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바위님 프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톡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각각 이제 프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형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마냥님이 그려주신 일러스트 프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 오픈 카톡 기본 프로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 실제 사진 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그린 프사를 하신 분은 또 바위님이 유일하십니다. 본인이 직접 그리신 건 맞나요? 크림님이 그려주신, 크림님이 그려주셨구나.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저는. 네, 어, 여기 크림님이 그려주신 걸 프사에도 제가, 네. 네, 프사에도 하고 말풍선에 그립입니다. 네, 여기 요소를 한번 보면은 이제 그립입니다. 네, 이제 바위님의 그냥 시그니처 멘트죠. 그립입니다 적혀 있고 예. 또 옆에 있는 작은 말풍선에 큰 생각했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큰 생각했어는 이제 저랑 이제 크림님의 어떤 암호 같은 건데요. 암호요, 암구 같은 거군요. 네네, 뭐 약간 볼 일은 다 보고 왔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볼일. 네. 네. 그걸 이제 큰 생각했어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돌려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작은 생각했어라고 물어보기도 하나요? 보통 그것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 편입니다. 아무튼 뭐 생각했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잘하고 왔어. 하긴 실제로 구조가 물리적인 구조가 이제 생각하는 생각 해방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 화장실이랑.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네. 여기 이제 본인의 MBTI인 ENTP 적혀 있고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맨 오른쪽 위에는 유독 빨간 글씨로 화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불꽃 남자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화났다는 뜻인가요? 중의적인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요 몸에. 불꽃 남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화난 게 아니라 네, 좋습니다. 아래 내로남불노라고도 적혀 있는데 내로남불을 굉장히 싫어하시나 봐요. 이게 제 여자친구와 저의 대화에서 화두였는데 제가 네네. 자기는 되는데 남한테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로남불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네. 사실 그게 잘 뭔지 모르더라고요.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야. 라고 제가 알려줬더니, 아, 이게 내로남불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러시군요. 어, 이제, 이게 자꾸 이게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검열을 하게 되네요. 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네, 프로필 보시면 다양한 글자들이 적혀 있는데, 네네. 좌측에 밑에 보면 나의 오모이라고 적혀 있는데, 카타오모이가 짝사랑이라고 일본어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혹시 이거? 이게 사실 저는 원래 몰랐거든요. 일본어를 잘 몰라서.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알려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내가 짝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나의 카타오모에이, 막 약간 이거를 서로 음, 주고받는 그런 게 약간 저희들의 아, 카타오모이가 짝사랑이 하는데, 그런 연인끼리 뜻이었구나. 얘기할 때는 이게 나의 반쪽이여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인한테 같이 쓸 때.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맞는데 약간 다른 의미로 이 연인들끼리 쓸 때는 약간 그런 의미로도 쓸 때가 있거든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음. 저희는 그냥, 내가 널 더 좋아하는 짝사랑인가 봐. 약간 이런 의미로 썼던 건데, 역시 이렇게 배운 사람한테 들어야 언어라는 것은, 어, 아무튼, 좋은 네네. 정보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위님 다음에 꼭 유일밤 컨텐츠에 꼭 크림님이랑 한번 같이 와주세요. 두 분의 티키타카를 한번 눈앞에서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궁금해요. 근데 궁금합니다. 크림님은 이제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이제 저랑 있을 때의 텐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잘 안 나오긴 해.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뭐, 한번 꼭 마피아 조만간 하러 가긴 할 거고요. 그거 그래요? 말고도 다른 콘텐츠들도 한번 참여를 하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겠네요. 또 왼손에는 나의 아저씨 대본집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슬램덩크 책을 들고 계십니다. 슬램덩크 네네네. 슬램덩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재밌어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프사를 그려줄 때 제가 한창 말했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대사들을 알려주고, 뭔가 아, 이게 뭐 어떤 점이 좋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때 했어서 이거를 그려 넣어준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뭐 만화의 신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만화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국밥주와 그리고 헬스보이 헬스도 하시는 것 같고 집밥 이 선생도 뭐 요리를 즐기신다는 건 알겠는데 동구내놔는 뭔가요? 동구네아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제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형이 있는데요. 네네. 그 인형을 그냥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 이름이 동구예요. 인형의 이름이. 제가 아, 자꾸 그거 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진심은 아니고 그냥 뭔가 아시잖아요. 약간 쓸데없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사이가 친구 사이기도 하고 연인 사이기도 한데 약간 네네. 자꾸 제가 그냥 그냥 주면 사실은 흥미가 떨어져서 안 그럴 텐데 괜히 뭐 더 지키려고 하니까 더 뺏고 싶은 약간 그런 약간 뭐라 아, 청개구리 마인드에서 그냥 제 크림님이 갖고 계신 인형 내놓으라고 내가 가져가기를 훔치겠고 뭐 약간 이런 맥락에서 했던 말을 좀 인상 깊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적은 것 같습니다. 동구가 아, 인형 이름이었군요. 몰랐어. 뭔가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하. 이런 사물에다가. 네. 참 여러모로 인상 깊은 프사입니다. 네, 이 캐릭터도 너무 바위님이랑 똑같이 잘 그려진 것 같고, 네, 어, 되게 귀엽게 그려졌어요. 그림 솜씨가 탁월하신 것 같은데, 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들은 못 보고 저랑 동희님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디스코드 상의 프로필 사진도 또, 이제 그 비슷한 그림체로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크림님이 그려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저를 그려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거는 또 앞머리를 까고 있어서, 네, 또 이 부사만의 귀여운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동희님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바이님, 저희 그 윤활편 2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2회 인터뷰에서 직원님이 이제 그 선정한 유일밤 축구팀 FC의 유일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바이님이 이제 센터백으로 여기 지명이 되셨는데, 혹시 알고 있다면 소감이 어떠신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때 이 방송했을 때 이제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셔가지고 네네.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네. 사실 저는 처음엔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지구님과 저는 일면식이 없는데 지구님이 저를 골라주셔가지고 골라주셨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봤더니 이게 지구님이 선정했다기보다는 거의 달토님이 저를 그냥 밀어 넣으신 게 아닌가.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센터백의 적임자인 사람이 네, 그 바위님이더라고요. 센터백은 이렇게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이렇게 묵직하게 그 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센터백의 이제 깻님님과 더불어서 함께 그 바위님이 선정이 되셨는데 혹시 기꺼이 그 맡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주전으로 뽑혔는데 제가 뭐 어떤 포지션을 가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 이게 같이 뽑힌 분이 이게 깻님님이 제가 사실 만나본 적 없지만 어떤 이 프로필 사진만 봐도 이게 뭔가 이거 나랑 둘이 세트백을 맡기면 이 구멍은 내가 아닌가 뭔가 약간 에. 어느 는 내가 지는 게 아닌가 약간 보통 그렇잖아요. 이기는 게임은 공격수가 칭찬을 받고 지는 게임은 골키퍼랑 수비수가 욕을 먹는데 그렇죠. 욕하기 포지션으로 채용이 된 게 아닌가. 아니, 깨니님 별로 날렵하질 못해가지고. 그런가요? 예. 아무튼 뭐 센터백도 좋고요. 뭐든 맡겨만 주시면 이렇게 열심히 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사실 작년 유일밤 연말 시상식 때 이제 참석을 하진 못하셨지만 당시에 2022년 그 유일밤 연말 시상식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상을 하셨고 동희님도 당시에 이제 최우수 가왕상 그리고 저도 올해의 인물 이제 수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올해 2023년도 연말 시상식에서 바위님이 어떤 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어떤 상을 타고 싶으실까요? 최우수 땡땡상 어떤 상을 바위님이 수상하게 될지. 사실 그때 그 시상식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상이 뭐였냐면요. 네. 이거 되게 재밌는 상이고 그 상을 이제 수여하신다고 해야 되나? 상을 수여하시던 이 달토님의 그 멘트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아무도 그분이 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타버린 밤밤님이 밤밤상을 타버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죠.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몰랐어요, 그건 나도. 그렇다면 저는 최우수 바위상. 최우수 바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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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바위님이 최우수 바위상 탈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만. 이 멘트를 똑같이 듣고 싶습니다. 최우수 바위상. 좋습니다. 네, 바위님이 올해 한 해 동안 유일밤에서 최대한 열심히 바위로서 활약을 하시면은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알겠어요? 네, 아무도 모르죠. 네, 최우수 바위상 누가 타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올해 열심히 바위로서 활약을 해볼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멘트를 꼭 그 시상하실 때 이렇게 주시면 정말 저도 제가 최우수 바위상을 탈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받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거는 이제 그 밸런스 게임인데요. 바이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세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가지기 vs 그냥 없이 살기. 이게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네네. 그래서 봤으니까 그 미래를 바꿀 수도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 일은 무조건 일어난다고요? 네네. 바꿀 수는 없는데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습니다. 왜 가지고 싶으신 걸까요? 뭔가,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러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 바위상을 탈 것이라는 미래를 알고 있다면, 네, 네. 그 상을 탈 때 수상 소감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마음속. 근데 아까 망설이셨던 거 보면은 뭔가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미래를 볼 수 있다면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럼 뭔가 이제 뜻밖의 기쁨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뜻밖의 알지 못했어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기쁨들. 약간 제가 이렇게 고른 거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혹시 안 좋은 일에 대한 혹은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한 마음의 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한 건데, 근데 그냥 살면서 뜻밖의 놀라운 기쁜 일, 뜻밖의 선물, 뜻밖의 사람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알지 못하는 거에서 오게 되는 어떤 감동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뭔가 굳이 이런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이 능력이라는 거를 나도 어떤 초능력을 한 번쯤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런 초능력이 또 주어질 일이 언제 또 있겠어 싶어가지고 결국은 능력을 고르게 됐습니다. 몰랐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감동이나 기쁨이라는 관점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저는 없이 그냥 살기라고 그쪽으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만약에 끔찍한 미래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모르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고 살았을 때 배가 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된다. 이거는 참 새로운 관점이네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포일러를 당하고 영화를 봤을 때 약간 그런 아이언맨 죽는다는 걸 알고 보는 엔드게임과 그 몰랐을 때의 느낌과 약간 다르다고 그죠. 생각은 하거든요. 인생 스포일러 당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설정이라면 좀 선택이 달라질까요? 그럼 무조건 당연히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니까. 더 나은 미래를 물론, 근데 그게 그 선택들이 더 안 좋은 미래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질문 답을 들으니까 바위님이 애네방상에 아주 최적화된 참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던지는 건데, 그거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조건을 추가를 상황에 맞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이 달토님이 역시 애네망상의 최적의 진행자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바위님 그립읍니다. 저도 그리웁니다. 통이님도 그리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목소리 들었는데 벌써부터 그리웁니다. 모두가 정말 그리워지는 그리움의 향연이네요. 네. 그리움으로 가득한 그런 인터뷰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사실 인터뷰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네. 오늘 이렇게 쭉 바위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위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유일밤 사람들한테 한마디 남기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인터뷰를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달토님께서는 인터뷰를 해줘서 제가 인터뷰를 받아줘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누군가한테 인터뷰를 당하는 일이 이렇게 일반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진기한 그리고 재밌는 그리고 흔치 않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이 동희님과 달토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유일밤 식구분들도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신다면 꼭 놓치지 말고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바위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언젠가 만날 그날까지 참 그리울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리워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뵈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웁니다. 요일 밤으로 날아온 사람 시즌 1의 마지막 게스트 바위님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2부 끝곡은요. 바위님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죠.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워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워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 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이부 끝곡 하현우의 돌덩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일 밤의 라디오 컨텐츠 요일 밤으로 나란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코너죠. 요일 밤으로 나란 뉴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턴님, 2023년에도 첫 한 달부터 아주 풍성한 컨텐츠와 함께 했었죠? 네, 맞습니다. 1월에는 추워서 활동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과 정말 다르게 아주 많은 번개와 모임들이 있었어요.
유일밤 사람들이 놀고 싶은 마음은 추위도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번개와 모임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유일밤에 아주 큰 변화가 한 가지 생겼죠? 네, 이번 유일밤으로 날아온 뉴스의 가장 큰 소식은 바로 유일밤에 드디어 부방장이 새로 생겼다는 건데요. 그 유일밤 톡방에 계신 와인님, 쑥국님, 그리고 원두님 세 분이 부방장으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반밤님께서 직접 선정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부방장들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밤밤님 혼자서 유일밤의 호스트로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에는 힘이 조금 붙일 수밖에 없죠. 떠든 방을 관리하거나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받기도 하고 또 번개 모집이나 홍보글 게시를 관리하는 것까지 여태 모두 밤밤님 혼자서 모두 맡았었는데 부방장분들의 도움으로 조금 더 원활한 유일밤 운영이 가능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와인님, 숙공님, 원두님 세 분 모두 부방장으로 임명되신 것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부방장으로서 유일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1월 초에는 뽀송송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제 뽀미님이랑 미송송님의 콜라보로 이루어졌던 뽀미님 홈파티였는데요. 이게 이름이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또 뽀미님하고 미송송님의 닉네임을 합쳐서 이제 뽀송송이라고 지어졌는데, 이름만 들어도 되게 뽀송뽀송하고 따뜻했을 것 같은 파티인데, 이 파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희님? 전 들어보긴 했었는데 그 뽀송송 파티라는 게 뽀미님과 이 미송송님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거는 지금 방금 알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예, 예, 뽀미님 플러스 미송송이라서 뽀송송이고, 예, 예, 미송송님이 전통주 많이 하시고, 또 뽀미님이 홈파티 전문가시거든요. 예, 예, 네, 맞아요. 몇 년째 계속 홈파티를 진행해 오신 분이라서, 이제 미송송님이, 전통주를 여러 종류 이제 구비해 오셔서 참여자들과 이제 시음해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전통주의 맛을 즐기는, 그리고 또, 이 뽀미님이 오픈 키친 컨셉으로, 홈파티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들을 함께 곁들여서 진행했었던, 컨텐츠로 기억하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사진들 올라오는 후기 보면은, 너무 재밌었을 것 같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파티가 이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1월에는 비어있는 밤 파티가 없었던 대신에 뽀송송 파티가 살짝 그 위치를 좀 대신해서 아, 대체되었었다는 느낌도 들고 이날 음, 참여하셨던 분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책 사진을 보는데 하필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배가 제일 고플 시간대 봐가지고 이거 맛있겠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와중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되게 다양한 이제 놀이를 통해서 되게 재밌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날 또 카디님도 참여하셔서 우리 유일밤의 흑마법사 아니시겠습니까? 네, 카디님의 마술 공연까지 또 곁들여져서 훨씬 더 풍성한 컨텐츠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바로 최근에도 이제 뽀미님과 로니님이 합작한 뽀로롱 파티도 있었고 또 이제 아, 이후에도 뽀미님의 홈파티가 계속해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다음에 또 꼭 기회가 닿으면은 참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저희 컨텐츠로는 저희가 이번에 뮤지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갈터님, 어떤 뮤지컬을 번개로 열었었다고 하셨죠? 이번에 열렸던 뮤지컬 번개는 쑥공님이 처음으로 호스팅을 하신 컨텐츠인데 빨래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는데요. 저, 어, 쑥공님, 이심심님, 라임님, 그리고 귤님 이렇게 5명이서 참여를 했고요. 이 빨래가 아주 옛날부터 쭉 공연되어 온 유명한 공연이더라고요. 저는 뮤지컬 공연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보게 됐는데, 그,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공연이었어요. 음, 그래서 노래도 되게 좋고, 배우분들의 연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서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나고요. 또, 뒤풀이에서도 쑥공님이
호스팅 해주신 이 주도 하에 그 술자리에서도 되게 즐거운 대화가 오갔었고 그 유일밤에 뮤지컬 마니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컬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뮤지컬을 보시는 분들은 그 뮤지컬 배우들이 누가 있는지도 다 꿰고 계시고 저희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보던 배우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못지않게 뮤지컬 배우분들을 이렇게 되게 본인이 팬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배우도 있고 정말 이쪽 문화도 좀 깊이 알면은 되게 그 즐거운 컨텐츠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번개였어요. 오, 맞아요. 그 빨래라는 게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되게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었고, 알고 그리고 이제, 계셨구나. 네네, 이게, 저는 보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뭐, 빨래 봤어? 뭐, 이번에 뭐 한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듣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번개, 그 숙국님이 열어주셨을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빨래가 맞나 싶어서 한번 검색을 했는데, 진짜 제가 알고 아, 있는 빨래가 일단 맞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뮤지컬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가 이제 뭐 만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에 푹 빠져서 뭐 배우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다 알듯이 이제 그분들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배우의 역사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귤님은 이 빨래 뮤지컬 공연만 세 번째 보는 거래요. 세 번째요? 예.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도 이렇게 저는 여러 번 보진 않는데 한 번만 보고 마는데 뮤지컬 공연을 세 번이나 봤다고 그러셔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혹시 최근 들어서 세 번을 연달아 보신 건가요? 그건 아니면 아닌 좀 것 같고 옛날부터 이렇게 그 쌓아온 게 이제 세 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닌가? 최근에 봤나? 그 제가 귤님의 그 그러니까 이게 네. 뮤지컬을 같은 공연을 한 번 더 보면 다시 볼 때는 좀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제가 귤님의 그 예전 티켓을 이용을 해서 할인받은 가격으로 이번에 좀 봤는데 그걸 보면은 좀 최근에 보신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귤님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또 특이한 게 그 숙국님이 이제 번개를 이제 호스트로서 참여하시는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그쵸, 그쵸. 쑥국님이 이번에 처음 호스팅하는 거라고 해서 되게 긴장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아. 그 프로 추진러로서 이제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긴장감이긴 한데 이게 호스팅을 할 때 사실 조금 긴장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사고가 있진 않을까, 사람들 뭐 인솔하고 어떻게 주도해야 되나, 뭐 뒤풀이 같은 거라도 있으면 뭐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호스트 존중 차원의 뭐 수고비 같은 것도 규칙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스쿵님이 막 긴장하거나 걱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와 달리 되게 그냥 다 함께 화목하게 공연 잘 보고 왔고요. 스쿵님이 이번 계기로 다음에도 또 뮤지컬 보러 가는 번개 또 호스팅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좋은 작품이 있다면 이제 숙국님께서 또 호스팅을 해 주시겠군요. 네,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번 진행했던 이제 홀덤 번기 2차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달토님께서 이번에 또 모집을 해주신 컨텐츠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그 첫 번째 홀덤 번개가 아주 성황리에 사람들의 호응이 되게 뜨겁게 잘 마무리가 됐어서 이번에도 한번 열어보고 또 정기적으로 좀 번개를 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2회차를 열게 되는데 이번에도 저 포함해서 총 10분이나 참여해 주시면서 아주 그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두 테이블로 좀 나눠서 플레이를 했잖아요. 예, 예. 그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저랑 동희님도 그때 오셨고 또 카드님도 항상 공동 호스트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바위님도 얼굴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었고 또 지난 1회차 때 너무 짧게 앉아 있다 가셔서 그 아쉬우셨던 나래님 아하. 그리고 지난 1회차 때 오셨던 하늘님 그리고 이제 음, 이심미심님 음. 어 저는 처음 뵀었는데 슈퍼스타주님이 오랜만에 아, 유일밤에 그
번개에 참여해 주셨고, 네. 그리고 그 대전에서 먼 길 해주신 스누피님 참여해 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민님까지, 특히 원주민님이랑 하늘님은 그 1회차 때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때 되게 만족도가 높으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도 그 2번 연속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홀덤 번개는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또 열 예정이에요. 그 이따가 2월 동안에 열릴 예정인 컨텐츠들 쭉 소개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또 3회차, 4회차 이렇게 지속될수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특히 이번에는 동희님이 홀덤 번개에 참여해 주셔서 아주 뜻깊다고 생각되는데, 동희님 또 이제 프로 그 딜러 아니십니까? 아, 물론 은퇴를 했지만 뭐 그랬음 되게 제 만족도도 사람들이 좋아하셨고 저도 오랜만에 이제 카드를 만지니까 옛 생각도 많이 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 이번에 게임을 하면서도 아, 나는 플레이어보다는 역시 딜러인가 보다 하면서 카드를 아, 돌리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그 딜러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손놀림이 남달라요. 이 카드님도 이제 그 타짜 일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그 딜러 할 때 카드 섞고 이렇게 배분하는 게 이게 남다르고, 동희님이 특히 이렇게 스킬풀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 카드 이렇게 배분하고 섞고 하시는 게 진행이 확실히 남달라서, 옆에서 그 참여를 하던 플레이어로서는 몹시 아주 편했던, 몸이 편안했던 그런 그런 번개였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네. 전자 너무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었고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컨텐츠나 번개를 정말 오랜만에 참여했으면서도 이번에 유일하게 참여한 컨텐츠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참여를 해서 그런지 이제 반가운 분들도 많이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덕분에 즐거운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홀덤 번개만큼은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홀더 번개가 그 여러 번 누적이 되면은, 또 처음에는 그 홀덤을 이제 막 배우는 입장이셨던 분들이 이제 막 회차가 거듭되면은 홀덤 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번개는 이제 공주님이 또 그 오랜만에 번개를 열어주셨는데, 그 공주님도 사실 저 못지않게 프로 추진러거든요. 아, 네. 네, 이번에 그 뚝섬 눈썰매장 가는 번개 음, 열어주셔서 공주님이랑 깨님님, 그리고 안젤로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이제 뭐 강남에서 진행했던 뒤풀이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뒤늦게 늦참으로 참여해주셔서 함께 놀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눈썰매 번개에서 당연히 눈썰매도 즐겁게 탔지만, 그 눈썰매장 자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이 있었대요. 그 오, 무슨 그 사륜 오토바이 타는 그런 컨텐츠도 있었고, 예, 예. 또 막 빙어 낚시 이런 컨텐츠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깨님님이 아주 재밌게 즐기고 왔다고 그날 뒤풀이에서 막 썰을 풀어주셨는데, 이때 네. 일정이 제가 낮에는 좀 다른 선약이 있어서 못 갔는데 너무 가고 싶었었던 번개였거든요. 아, 예. 아, 그날은 이제 일이 있으셨지만 되게 재밌는 컨텐츠였나 보네요. 저는 그 얘기는 들었긴 했는데 되게 엄청 익사이팅한 컨텐츠라고 그냥 이렇게 후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 공주님이 사실 작년 12월에 원래 눈썰매장 가는 번개를 열려고 했었는데, 제가 열었었던 그 방방번개랑 겹쳐서 조금 미루어서 진행한 번개였거든요. 아, 원래 좀 일찍 열려고 했었던 그런 네, 맞아요. 컨텐츠죠? 근데 원래는 그 처음에는 오전에 눈썰매장 가는 번개를 열고, 제가 방방번개를 오후에 열어가지고 눈썰매장을 다 같이 갔다가 그 방방번개가 넘어와서 또 방방을 타는, 그렇게 열려고 했었는데, 밤밤님이 어,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고 또 물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따로 열어라 해서 공주님이 저한테 좀 양보를 해주셔서, 아, 그 저는 12월에 열고 이번에 공주님이 열게 됐는데, 근데 또 1월에는 또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쵸, 그쵸. 너무 조금 좋아요. 그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진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안젤로님도 그러고 깨님도 그러고 아주 재밌게 만족스럽게 놀다 오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이게 또 눈썰매장 번개는 홀덤 번개 같은 컨텐츠와는 다르게 이제 시즌 한정이잖아요.
아, 그쵸. 네, 그쵸. 겨울에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날 따뜻해지고 하면은 또 1년 기다려야 또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좀 그 떠든 방에 올랐었던 것 같아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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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이렇게 시즌 한정으로 그 눈썰매장 같은 컨텐츠가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언제든 할 수 있는 번개들도 있죠. 삐디님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인데, 어. 삐디님이 강남역에서 그냥 간단한 술자리 여는 번개를 이제 평일에 열어주셨는데, 그 삐디님이 호스팅 하셨고, 그때 스팸님, 귤님, 지구님, 그리고 와인님, 그 어. 부방장님이신 와인님 말고 아, Y, 와인님 네, 오셨어요? 최근에 들어오신 어. Y, 그 왜 할 때 그 Y, 아, Y님, Y. 네, 아, 네. Y, 그, 네, 알파벳 Y, Y님도 참여해주셨다고 들어서, 아, 네. 이 멤버 구성만 들어보면 진짜, 저기 꼭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드는 아. 번개였어요. 저는 되게 그 PD님이 그 번개 호스트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 되게 당황했어요. 진짜. 아니, PD님이 호스트를 한다고? 이 생각이. 원래 이렇게 참여자로는 보다가 최근에 계속 못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니까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특히 강남역 번개라는 걸로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것에 전 조금 놀라웠고, 되게 재밌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 그때, 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술자리에서도 저의 회색 양말이 또 화두에 올라서, 그, 아니, 갑자기 그, 번개 끝날 때쯤에 삐디님한테서 개인톡이 왔어요. 아, 그래요? 회색 양말 갑자기 대뜸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만히 퇴근하고 기숙사에 쉬고 있었는데, 삐디님한테서 갑자기 카톡 오더니, 야, 회색 양말 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제가, 아니, 가지고 있는 양말의 90%가 다 회색 양말인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흰색 양말로 다 사시느래요. 그래서, 네가 좀 사줘라. 그랬더니, 자기가 왜 사주냐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듣고. 예. 그래도, 아이고. 흰색 양말 한 3켤레 정도 있긴 있다고. 아, 색켤레. 네, 그때 그거 빨아가면서 번갈아 신을 거 아니면은 다 회색 양말 갖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의 회색 양말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구나. 좀 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번개 자체는 이제 가벼운 술자리여서, 단순했을지 몰라도 이 BD님이 호스팅 했다는 게 참 귀한 번개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듣자마자. 사실 이런 그 술자리나 밥 먹는 번개, 이런 가벼운 번개가 율밤에서 한동안 없었어요. 그 아마 마지막이 한 작년 9월쯤에 제가 신사역에서 그냥 밥 먹을 사람 해서 모았던 번개 빼고는 정말 진짜 노는 컨텐츠로 번개나 모임이 열렸지, 이런 식으로 그냥 술자리나 밥 먹는 번개는 또 나름대로 그 희소성이 있는 그런 번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뭐 이렇게 각 잡고 노는 번개도 좋지만, 주말 같은 때 그냥 밥 먹거나 뭐 카페에 가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고, 이렇게 가벼운 번개도 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번개였습니다. 어, 그래. 아무리 생각해 봤지만, 확실히 최근에 열렸던 컨텐츠나 번개들은 다 뭔가 되게 시즌별로 할 수 있는 거나 좀 익사이팅한 거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이제 저녁 식사라든지 술자리 번개는 오랜만에 들어서 확실히 희소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도 이런 컨텐츠들이 그냥 가볍게라도 이제 일반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 설 연휴 직전에 열렸었던 이제 웅빈님도 이제 첫 번째 그 호스팅을 하셨는데, 특히 네. 이번 1월 달에는 처음 호스팅하신 분들이 좀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예, 진짜. 웅빈님이 이제 클라이밍 번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귤님이랑 류진님, 지구님, 그리고 예콩님, 그리고 네. 처음 참여하신 망고님도 이제 웅빈님 어. 클라이밍에 참여를 해주셔서 즐겨주신 것 같은데, 이때 사진 올라온 거 후기랑 보니까 클라이밍을 저는
좀 저랑 거리가 먼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네. 뭐 클라이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 없기도 하고 뭐 주변에서 한다는 소리 들어보기만 해봤지 뭐 할 엄두도 안 나고 있었는데 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동희님은 혹시 클라이밍 해보셨나요? 저는 작년에 딱 한 번 해봤어요. 아, 그 예전에 저 홍대 쪽인가 그쪽에 이제 클라이밍을 하는 이제 센터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쪽에서 어쩌다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다가 클라이밍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네.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뭔가 엄청 잘해 보이는 사람은 수두룩해 많아 보이고 클라이밍이 은근 고인물이 많죠. 그 뭔가 이제 고인물이 있거나 고인물처럼 보이는 그냥 제 눈에는 다 고수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제 친구들 중 경험자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옮겨가지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근데 이번에 그 번개 사진들이나 영상을 봤는데도 뭔가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경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하시고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오랜만에 클라이밍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또 우리 유일밤의 또 다른 클라이밍 고인물 박원두 님도 클라이밍 번개를 여셨는데 네, 네, 네. 최근에 여셨는데 이날 번개는 이제 귤님하고 밤밤 님이 또 참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밤님이요? 아니요. 우리의 대장님, 밤밤 님. 밤밤님. 네네네.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그 우리 대장님이랑 우리 대장님이랑 또 웅비님 클라이밍에 참여하셨던 이제 귤님도 함께 또 2회차로 참여하셨고 네, 예. 귤님이 클라이밍에 맛들리셨나 봐요. 어, 첫 번째 웅비님 클라이밍 후기 올라온 거에서 그 클라이밍 하다가 톡 떨어져가지고 으깨진 귤 되는 영상 잘 보기도 했는데 맛들리셨나 봐요. 웃기지. 이거.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도 참여를 하셨었나 보군요. 네. 그러면 요즘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번개나 컨텐츠를 소개하면서 귤님의 이름이 안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귤님이 진짜 프로 참석러예요. 귤님이야말로 진짜 프로 참석러예요. 얼마나 프로 참석인가 하면은 겨울잠 자는 귤일 때도 떠든방 나가 있을 때도 컨텐츠는 다 참여하셨어요. 12월 동안에. 이거 말이 겨울잠이지. 그러니까 몽유병 거의 걸렸다고 그랬어요. 저희들 다들. 야, 진짜 네. 그만큼 이제 컨텐츠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클라이밍까지 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놀랍게도 바로 다음 소개해드릴 컨텐츠도 귤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아? 스팸님이 설 연휴 동안에 계셨던 하이드앤시크 번개. 네, 저 이거 알아요. 하이드앤시크 혹시 동희님 하이드앤시크라는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2번 해봤어요, 작년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하이드앤시크가 어떤 컨텐츠인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크라임씬이라든지 방탈출 같은 테마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네. 하이드앤시크는 술래잡기를 컨셉으로 한 테마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정 인원 참여자들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이제 지역을 사수해가지고 탈출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술래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술래잡기를 테마로 하는 네, 컨텐츠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명에서 이제 참가를 했으면 5명 중에 한 명을 랜덤으로 이제 술래가 돼요. 그래서 네네. 그 술래가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잡으면 술래의 승리. 그 외에 이제 그 술래를 따돌리고 탈출하면 이제 참여자들의 이제 승리가 되는 건데 네네. 이게 보면 이제 여러 그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목숨이라는 이제 칩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숨고 뭐 이렇게 만들고 문도 열고 하는 그런 퍼즐 같은 거 맞추면서 이제 제한 시간 안에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략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 어둡고 엄청 무섭습니다. 아, 무서워요. 예, 이게 그 막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엄청 어두워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 자세히 보면 눈이 보일까 말, 눈, 코, 입이 아, 그 보일까 말까로 정도예요? 정말 어두운데 조명이 있긴 해요. 어느 조그만 이제 어느 정도 길은 지나가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게 길이 다 좁고 이게 골목 같은 데나 이벽 틈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는데 아, 엄청 깜짝 놀라겠다. 진짜 그게 술래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거나 예전에 친구랑 갔을 때는 친구가 저랑 같은 참여자인데 서로 마주쳐가지고 아, 친구가 놀래서 넘어졌어요. 아, 그래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어, 그렇게 그랬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음, 술래를 만나면 이제 도망가느라 다칠 수도 있어요. 주의를 못하면. 그, 그러면은 네. 한 판을 하는 거예요? 네, 한 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한 시간이 뭐 그 한 게임당 한 3,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이제 술래와 참여자로 나눠서 이제 각자의 음, 미션을 수행하는 네네. 게임인데 그 30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아, 네. 그, 뭐지? 스팸님이 그 컨텐츠 홍보하시면서 그 네. 어몽어스 현실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 했더니 딱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 그거네요. 그러네요. 어몽어스 아, 현실판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어몽어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 다만 재밌겠다. 예, 예. 그래서 진짜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무서워요. 아, 그래요? 이게 술래면 괜찮은데 네. 그냥 이제 도망 다니는 참여자 입장에선 진짜 무서워요. 아, 특히 어, 이건 조금 스포가 될 수 있긴 하는데 네. 이제 그 참여자들은 다 뭐 어깨에다가 이렇게 뭘 차요. 네네. 장비를 차는데 술래가 다가오면 진동이 울려요. 아, 엄청, 완전 공포 영화가 따로 없네. 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다 갑자기 팔에 막 진동이 울린다. 그런 술래가 옆에 있다는 소리예요. 근처에. 아, 그것 때문에 긴장 엄청 해가지고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막 숨을 수도 있고. 이거 그 스팸님 하이덴시크 번개가 되게 호응이 좋았어서 네네. 그 되게 그 2회차 번개에 대한 성원이 상당했었거든요. 진짜 재밌긴 해요. 확실히 게임이. 근데 이때 좀 참여자가 좀 많았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때 참여자가 이제 스팸님 호스팅하셨고 귤님, 삐디님, 지구님, 슈퍼스타주님 이렇게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게임은 보통 5명에서 보통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네네. 소수로 하는 좀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음, 다 아시는 분들이 오셨지만 되게 생각만 해도 되게 재밌는 조합인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그러게요. 이게 또 그 설 연휴 중간에 열린 거라서 사람들이 네, 많이 네. 참여하지 못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은근히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 열리면은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1월 말에 열린 그 또 하나의 빅 번개였죠. 공주님이 이번에도 호스팅하신 춘천 여행 번개. 아, 네. 그 작년에 있었던 단양 패러글라이딩 번개에 이제 버금가는 새로운 그 익사이팅 스포츠 번개였죠. 번지 점프를 하러 갔다고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번지 점프만 하러 간 게 아니라 뭐 서바이벌도 하고 막 미성년님 맨손으로 막 송어 잡는 것도 하고 네. 아주 컨텐츠가 다양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날씨가 추워서 번지 점프할 때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안 그래도 그 번개 공식 이름이 그 번지 점프하기 전에 먼저 얼어 죽는 번개 뭐 이런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 날에 네. 이제 계획을 네. 해서 떠든 그렇게 방에 지었 막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였었는데 네네. 그 다들 재밌게 즐겨 주신 것 같고 네. 그 사실 이렇게 어딘가로 멀리 떠나는 여행 번개가 또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귀하죠. 네. 일단 운전할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예예. 또 먼 타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리 떠나는 거다 보니까 또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네. 또 이런 레저 스포츠 즐기러 간 거라서 이제 그 금액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번개들보다 상대적으로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귀한 번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8명이나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일단 호스트 공주님, 그리고 또 네.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드라이버가 되어 주신 이 현이님, 어허. 그리고 예콩님, 미송송님, 깻님님, 민트님, 웅비님, 이번에 처음 그 또 참여해 주시는 홍홍님까지 이렇게 총 8분이나 참여해 주셔서 어. 정말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맞아요. 되게 서바이벌도 하고 무슨 범퍼카 같은 거 타는 거 막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익사이팅해 보이고 엄청 활동적으로 되게 재밌게 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 수 있구나. 맞아요. 진짜 네. 저희 인트로에서 말한 게 맞다니까요. 그 유일밤 사람들의 놀고자 하는 이 의지는 추위도 막지 못합니다. 진짜 이거는 아마 이제 노는 거라면 무엇이든 견뎌내는 게 아마 유일반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진짜. 네. 와. 그리고 또 이제 다음을 열리는 컨텐츠는 아까 뽀송송 파티에 이은 뽀로롱 파티. 아하. 네, 뽀미님이랑 로니님이 함께 이제 공동으로 열어주신 뽀미님의 홈파티인데요. 이게 뽀미님이 맨 앞에 뽀가 들어가면은 이제 일단 단어가 귀여워져서 이름 네. 장명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쵸. 뽀송송 뽀로롱. 네, 그 로니님의 경우는 직업이 어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부 배 네, 타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로니님이 직접 공수해 오신 해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오픈 키친 컨셉의 그 홈파티를 열었다고 들었는데 네. 로니님이 아주 신선한 산낙지를 가져오셔서 그 낙지를 가지고 요리한 그 음식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떠든방에 사진 올라올 때마다 진짜 너무 퀄리티가 좋은 음식들 사진이 올라와서 막 꽃게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라면이 라면이 있기도 하고 아. 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진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컨텐츠에도 귤님이 참여하셨고요. 아니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정도. 어디에나 있는 귤. 진짜 어디에나 있는 귤님 정말 대단한 거는 귤님이에요. 네,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건 귤님이시고 아무튼 또 뭐 와. 버니님, 오구님 비롯해서 뭐 그 최근에 이제 유일밤 들어오신 봄님도 참여하셨다고 들었고요. 또 예. 레드님도 참여하셨다고 들었고, 음. 네, 뭐 호스트이신 뽀미님도 계셨고, 네, 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주신 걸로 아는데, 정민님도 참여하셨다. 네, 정민님도 아. 오랜만에 또 유일밤 컨텐츠에 자리해주셨고, 뽀미님 홈파티가 이것도 되게 귀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디 놀러 가거나, 뭐 가벼운 모임 같은 거 호스팅하기는 쉬워도 이렇게 파티 자체를 호스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쵸, 뽀미님은 그쵸. 또 경력이 아주 길게 있으신 그 베테랑이시고 또 로니님 같이 혹은 이제 미송송님 같이 이렇게 파트너랑 같이 이게 특정 컨셉으로 홈파티를 여는 것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예예. 그 비어있는 밤 파티에도 예전에 뽀미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주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맞아. 때 예. 예, 들었어요. 네, 그때도 실력 발휘를 하셨는데, 뽀미님이, 네, 유일밤에 요즘 그 되게 기여해 주시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또 번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월 달에는 정말 번개 컨텐츠를 하면서 참 맛있는 걸 많이 먹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달토 님의 컨텐츠 스페셜이 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달토 네. 컨텐츠 스페셜. 이걸 위해서 아. 이제 앞에 빌드업을 했는데, 바로 이제 녹음일 기준 바로 어제 있었던 이제 컨텐츠였는데요. 와. 네. 네네. 그 제가 밤밤님 일을 좀 도와드려서 이제 대관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맞아. 유일밤 예. 스튜디오 대관권이 있었는데 이 대관권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컨텐츠를 해보자 생각을 해서 1부랑 2부로 나눠서 이렇게 두 종류의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첫 네네. 번째는 이제 저의 그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일일 실험 클래스를 준비를 했고 2부에서는 이제 좀 더 지니어스에 나오는 게임 같은 컨셉으로 이제 달토마피아라고 제가 게임을 직접 설계를 해서 좀 더 깔쌈한 이름 붙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적당한 이름에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냥 달토마피아라고 붙였는데 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일 실험 클래스에서는 그 구강상피 세포에서 DNA 추출해 보기라는 실험을 했어요. DNA? 오케이. 네. 가능해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오. 귤님, 원두님, 인생처음님, 스팸님, 원주민님 이렇게 5분 참여해 주셨는데 네. 입 안쪽에 있는 이 세포들을 채취해서 거기서 직접 DNA를 추출해 보는 실험 진행해 봤는데 다들 되게 이과적 소질이 다분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다들 재능이 아우. 있어 보이시는데 아주 재밌게 실험 즐겨 주시다 가셨고, 제가 그 대전에서부터 실험 장비들이랑 재료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1일 실험 클래스를 진행했어요. 다들 되게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좋았었고, 네. 이런 컨텐츠가 또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1일 실험 클래스를 조금 정기적으로 열어볼까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 사실 할 수 있는 실험은 많거든요. 원래 네. 더 있어요, 원래. 그럼요. 실험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실험 클래스로 할 수 있을 만한 실험이 정말 많은데, 네. 원래도 그 구강상피 세포에서 DNA 추출하기 실험이 잘 안 되면은 다른 실험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그 유사시에는 물의 전기 분해 및 수소 폭발 실험 이걸 하려고 그랬었어요. 뭐 폭발 실험? 약간 폭탄 같은 건가요, 약간? 네, 아니면 실제로 수소랑 산소랑 이제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딱 스파크를 튀겨주면 뻥 하고 터지거든요. 이제 네.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폭발 실험해 보면 그것도 또 나름 신기하거든요. 물을 수소랑 산소를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해서 그것을 다시 연소시키는 그런 실험도 좀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유일밤 스튜디오 대관해서 또 수요도 충분히 있으면 그때 또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2부 달토마피아는 어떤 컨셉이었냐면은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정보가 이제 배분이 돼요. 어떤 정보냐면은 뭐 1번 플레이어와 뭐 5번 플레이어는 서로 같은 팀이다. 뭐 7번 플레이어와 8번 플레이어는 서로 다른 팀이다. 뭐 마피아 3명 중 2명은 짝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뭔가 서로의 직업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이렇게 무작위로 배분이 되는데, 그 중에는 거짓말이 절반 섞여 있어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교환하고 조합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게 거짓인가 이렇게 추론하고 거짓말로 정치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플레이를 해서 마피아를 찾아내는 그런 컨셉의 게임이었는데요. 네. 네, 제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컨셉이어서 이렇게 진행해봤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혼자 설계하다 보니까 좀 빈틈이 좀 많기도 했어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밸런스 패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호스트로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만약에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좀 더 보완을 해서 또 달토마피아보다 훨씬 더 깔쌈한 이름을 잘 붙여서 또 못 즐겨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2회차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좀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데 달토님의 이제 저희 유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즐겨줬으면 좋겠는지 컨텐츠나 관계에 대한 욕심이 정말 가득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참여해주신 분들이 이제 1부에 참여하셨던 귤님, 인생처음님, 뭐 원두님, 스팸님, 원주민님, 그리고 2부에는 이제 그 5분에다가 더해서 나래님, 카디님, 깻님님, 지구님, 그리고 뽀미님 이렇게 해서 총 어 10분이 참여해주셨는데, 네. 인생처음님이 아주 명철하게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 게임이 다 끝난 뒤에도 정보들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론 가능한지 막 분석하시고 엄청나게 연구를 막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이분 진짜 재밌게 즐겨주셨나 보다. 예,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인생 처음님의 활약이 참 대단했는데, 2회차에는 기회가 된다면 동희님도 꼭 참여하셔서 저도 네, 한번 즐겨주시면은 정말 제가 재미는 정말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기 가서도 막 입국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이게 받았는데. 입국 다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아 정보전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아. 내 정보를 함부로 까는 게 아니라 사람들 정보를 듣고 이렇게 그냥 추론하고
가만히 이렇게 우직하게 플레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장기 컨텐츠라든지 좀 보완이 돼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달지니어스로 한번 지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달토 지니어스로 네, 한번 오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와 진짜 그저 1월 한 달 동안에도 정말 많은 번개와 모임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2 월에도 그 1월 못지않게 많은 모임이 기획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당장 2월 초에 오랜만에 열리는 유일밤의 기획 컨텐츠죠. 카디님의 배워가는 낮 마술 클래스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앞서서도 이제 카디님, 우리 유일밤의 흑마법사, 네, 카디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항상 카디님 마술 공연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네. 네, 근데 항상 되게 신기하기만 하지, 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알지는 못했었는데, 예 카드님이 그쵸, 그쵸. 직접 이번에는 카드 마술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 마술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마술 클래스 컨텐츠가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 본인도 흑마법사 수련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네, 꼭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번개로는 저희가 승마가 있다고 하는데 저 Y 님이 직접 호스트하신 그 예정된 번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Y님이, 이거 Y님 아닙니다. Y, 아까 말씀드린 알파벳 Y. 왜 왜? 할 때 Y. 네. Y님인데, 이 네네. Y님이 이제 승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으시다 그래요. 어. 그래서, 승마 해보는 정말 신기하고, 그, 희소성 있는 컨텐츠라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벌써 거의 10명 음. 가까이 사람들이 참여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와. 네. 그 승마가 또 가격이 싼 취미가 아니거든요. 이 비싼 그쵸, 그쵸. 취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그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되게 흥미를 끌고 있는 번개인 것은 확실하고, 이날 올라올 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벌써 저는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는 못 하겠지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그런 컨텐츠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현대에 이제 살면서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비록 가격대가 쪼끔 있다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 승마가 어 진짜 살면서 몇 번 해볼 기회 없는 경험이긴 하죠. 네. 뭐 제주도에 가서 뭐 승마 체험해 보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승마장에 가서 말을 타볼 아. 기회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예정된 이제 번개 컨텐츠가 있죠. 그 지군님이 여시는 이제 방탈출이 있으신데 방탈출 모임은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방탈출 사실 되게 보장된 컨텐츠죠. 네,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그런 가벼운 번개라서 지구님이 얼마 전에 자기 방탈출 쿨타임이 돌았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번 번개 열어야겠다 하시더니 이렇게 오랜만에 등장하셔서 이제 번개를 열어주셨어요. 아. 네, 방탈출 언제나 보장돼 있는 컨텐츠라서 네, 참여하시는 분들 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방탈출했을 때 제가 마지막 평일 번개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 이후로 새롭게 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방탈출도 그러고 뭐 크라임씬이나 뭐 이런 그 컨텐츠가 좀 자주 가볍게 또 여러 번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또 다음 저희가 이번 예정된 일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스누피 님의 운동 중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 도대체 뭔가요? 운동 중독은 스누피님이 뭘까요? 네, 스누피님이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 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오운완 챌린지가 많이 아. 올라오잖아요. 오늘 네. 오늘 운동 완료 그거 맞아요, 말하는 맞아요. 거죠? 오늘 운동 완료 올라오는 게 상당히 많이 보여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네. 좀 다 함께 모여서 하면은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더 의지가 북돋아지고 포기하기 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스누피 님이 진행하는 다 함께 모여서 하는 오운환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네. 본인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 두고
매번 인증을 하면서 다 함께 오운완 한 것을 이제 인증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성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보증금을 내고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보증금이 조금씩 깎여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 보증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전에 반반님께서 진행하셨던 관찰일기가 떠오르네요. 맞아요. 관찰일기도 그런 보증금으로 운영되는 방식의 컨텐츠인데, 이제 관찰일기는 반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 미션을 주고 그것을 수행하는 거였다면, 오운원 챌린지는, 그러니까 스누피님의 운동 중독은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본인이 달성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래서 아, 조금 더 자신의 책임감을 이렇게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정말 요즘 또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이제 운동 못 만들려고 헬스를 등록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시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작심삼일하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멋있는 몸과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한테도 스누피님이 연락 왔어요. 이거 하라고. 아, 진짜? 그래서 저는 돈 뜯기기 싫다고. 나는 내 돈 아깝다고. 그랬더니 미션을 달성하면 되지 않네요. 예, 그쵸. 달성하시면 되잖아요. 못할 것 같으니까 뜯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팔굽혀펴기 하나를 해가지고 딱 해도 아이, 되잖아요. 이게 보증금도 있는데 기본 참여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네. 팔굽혀펴기 하나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는 너무 그렇고, 한 10개, 10개. 10개도 힘들어요. 예, 어, 저는 종이 인형이라서, 네, 이런 것도 무슨, 힘들고. 아니, 실험도 하시는 분이 무슨, 이게 여담이지만 저 스누피님한테도 팔씨름 졌습니다. 아? 스누피님한테 팔씨름 졌거든요. 그거 봐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항상 진심이에요. 전 누구와 경쟁하든 진심이에요. 그 상대가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네, 스누피님한테 졌어요. 아유, 이럴 수가. 네, 스누피님이 운동을 하셨던 네, 맞아. 분이라 운동을 힘이 하셨던 좋으신 걸로 알고 분이라서,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힘의 차이가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아, 네.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바로 이 컨텐츠. 웅비님의 2회차 클라이밍, 줄여서 웅클이라고 아, 하죠. 네, 웅클에 웅클. 처음으로 제가 클라이밍에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어, 제가, 네, 네, 웅클 참여 신청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밍을 맛보고 나서, 이제 조금 운동에 입문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스누피님을 팔씨름으로 이기기 위해서, 네,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팔씨름 이기려면 팔씨름 연습을 해야지, 이거 클라이밍 클라이밍 연습을 하면 못 해. 팔 힘 세지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팔씨름 연습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클라이밍도 이제 아무래도 근육을 쓰는 거다 보니까, 좋은, 이제, 근력이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클라이밍에 좀 재미를 붙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웅클 2회차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은 기간이 네. 좀 남아서 저랑 귤님이랑 뽀미님이랑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또 이 진짜. 방송 들으시고 또 클라이밍에 함께 참여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웅비 클라이밍, 네, 웅클, 네,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예정되는 컨텐츠가 있죠. 바로 홍대에서 열리는 서바이벌. 공주님이 여시는 이제 컨텐츠네요. 네, 맞습니다. 공주님이 여셨던 춘천 번지 점프 번개에서도 중간에 서바이벌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공주님이 서울에서도 이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컨텐츠를 열으셨는데,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번개가 올라왔는데도 참여자가 벌써 한 대여섯 명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역시 이런 액티브한 컨텐츠가 참 인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 유일빵 사람분들은 대부분이 MBTI는 앞 글자가 E이실 것 같고 다 아, 맞아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홍대 음, 서바이벌 번개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네, 일정을 보고 한번 각을 좀 보고 있긴 한데, 네, 네. 근데 이게 또 정원이 몇 명인지 몰라서 만약에 음, 그 참여 희망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빨리 인원이 차기 전에 참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으로는 또 이제 그 민트님께서 주최하시는 낙산공원 일몰 촬영이 있는데요. 네. 일몰 촬영 그건가요? 옛날에 이제 귤님이 해주신 귤에는 밤이랑 약간 비슷한 아, 그런 그런 컨텐츠인가요? 약간? 네. 귤 해는 밤은 별을 관찰하러 갔다면은 이제 민트님의 낙산공원 일몰 촬영 번개는 해가 지는 해를 보러 가는 그런 컨텐츠인데 이렇게 촬영을 목적으로 한 컨텐츠는 또 처음이라서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트님이 이전에 보드게임 마스터로서 이제 그 보드게임 번개를 몇 번 여신 적이 있는데 이런 컨텐츠를 또 호스팅하시게 된 줄은 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민트님께서 이제 촬영이라고 또 하신 것 보니까 또 들은 말 얘기로는 사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아, 들었어요. 네. 그런가 봐요. 민트님이 이제 사진 촬영이 또 취미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날 그 후기 올라올 것도 벌써부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후기 올라올 때 이제 보통 그날 있었던 사진들을 함께 올리는데, 이제 예쁜 네. 사진을 찍으러 가는 번개니까, 이날 그죠, 그죠. 찍으신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실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네, 네. 네,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이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다음으로는 이거는 그 달토님이 주최하시는 마냥 면회 번개네요. 아, 맞습니다. 또 우리 유일밤의 원조 인싸 만양님을 위해서 면회 번개를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그 작년에 그 휴가 나오셨을 때 휴가 번개도 열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면회 번개를 열어보려고 해요. 만양님 번개 아 왜냐면 만양님 그 입대하실 때부터 면회 꼭 한번 모아서 가겠다.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부대 좀 적응할 때쯤 되면은 꼭 한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그 마침 2월 중순에 그 제가 또 그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쵸.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 저만 빼고 전부 다 해외 학회를 가는 한 일주일 정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전에 와서 이제 만양님 부대가 대전에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면회를 가려면 대전을 와야 되는데 네. 그 대전에 와서 이제 만약님 면회만 가면 이제 좀 심심하니까 다른 대전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유일밤 사람들한테 꼭 저희 연구실 구경을 한번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 사람들 다 떠나고 텅 비어서 나 혼자 있는 김에 유일밤 사람들 초대해서 조금 구경시켜주고 뭐 실험 같은 거 체험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일정 맞춰서 2월 19일에 이렇게 번개를 잡았어요. 그 만양님 어. 면회를 이제 오전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는 저희 학교 연구실 좀 구경도 하고 또 대전의 명물 하면 또 성심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유명하죠, 네. 성시대 빵집. 네. 그래서 성심당 투어 한번 하고 그렇게 당일치기로 이제 가볍게 대전이랑 서울 정도는 그 오갈 만하거든요. KTX를 1시간 정도면 오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KTX. 네. 네. 그래서 이제 2월 19일 날에 만양님 면회 및 대전 투어 번개를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지역에서 하는 컨텐츠도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는 마냥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다음 또 이것도 또 다 달토님이 또 맞습니다. 주최하신 건데요. 국립민속박물관 새 토끼가 왔네 전시라는 건데요. 이 새 토끼 왔네 전시는 또 이제 뭔가요? 올해가 토끼의 해지 않습니까? 이제 검은 그쵸. 토끼의 해인데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새해 토끼 왔네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특별 전시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이제 우리 민속 설화에 토끼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제 닉네임이 그쵸. 유래가 된 이제 달토끼 설화도 그러고 여러 네. 가지 전래 동화에도 토끼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우리의 민속 문화 속에 이제 들어있는 토끼들에 관한 전시가 열린다고 해서 저랑 또 유일밤에 저와 함께 토끼 듀오를 맡고 계신 버니님이 아, 네, 함께 이 전시를 보러 가는 번개를 열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전시 보러 가는 번개가 꼭 이렇게 가끔 있어요. 저번에 과학관 보러 가는 번개도 있었고, 네. 귤님이 여셨었던 에릭 요한슨 전시도 그렇고, 아, 예, 에리언스. 이렇게 가끔 전시 보러 가는 번개가 되게 참여하기도 좋고, 또 진입장벽도 낮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전시여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전시인데, 또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이 2월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그때 함께 전시 많이들 같이 보러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아직 2월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번개가 기획되어 있었군요. 예, 그러게요. 이게 2023년이 되면서 더 다양한 유일밤 사람들이 호스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월에 스팸님도 처음 호스팅 하셨고, 이제 웅비님이랑 오랜만에 삐디님이 열기도 하셨고, 또 쑥국님도 처음 호스팅을 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처음 호스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더 활발한 유일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밤밤님께서 2월에는 처음 호스팅을 해보는 사람들을 위한 커피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아직 마음속으로만 모임을 호스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계셨던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의 시즌1 마지막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일밤 가족 여러분들은 윤활편과 함께한 지난 3개월 어떠셨나요? 저희 DJ 동이와 달토도 윤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에 새로운 컨텐츠와 코너로 함께 유일밤으로 날아온 편지 시즌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활편 4회 끝곡은요. 빅뱅의 마지막 인사 띄워드릴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Bass. Yes. Big Bang is back. Most definitely incredible. Hey Mo. Beat to the up to the jam, bam. Beat to the up to the jam, bam. Beat to the up to the jam, bam. Oh loud, loud.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마지막에 사랑 접어두길 바래. 오늘 하나로만.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내 서툰 마음까지 안고 가줘. I love you, I need you, girl. Baby, baby, baby. 조금 어색하지만 서로. Baby, baby, baby. 사랑하고 있는데. Baby, baby, baby. 느려기는 하지만 서로. 끝이 보이지만 난 그래도 only you, girl. 상처만 가득히 모질게 날 대하던 너. 어르고 달래도 반복돼 널 피하던 나.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기나긴 고민해가 보는 문제 속에 매여나 미로미로 속에 갇힌 길이를 방랑쳐 마냥 기다려도 못해 난 마냥 기다리기만 할뿐 사뿐히 내게 다가와 줄게 girl 우리 처음 만난 때처럼 풋풋하던 그때처럼 이런 너와 내 사이의 끈조 세놓지 마도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마지막에 사랑 접어두길 바래 오늘 하나로만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내 서툰 마음까지 안고 가줘 I love you I need you girl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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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색하지만 서로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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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있는데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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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기는 하지만 서로 끝이 보이지만 난 그래도 only you girl 아무런 말 없이 떠나 연락 없고 아무 말 않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고 일 있었는데 날 갖고 노는 건지 이게 사랑이 맞는 건지 하루에도 12번 더 헷갈리고 한두 번 갖고 놀던 장난감 너 무얼 원했냐고 되물어봤어 달콤함은 아주 잠깐 우리 너무 쉽게 녹아버린 솜사탕 가슴 이제 나도 막지 못할 것만 같아 어서 날 잡아줘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사랑 접어두길 바래 오늘 하나로만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내 서툰 마음까지 안고 가줘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yeah. 누구도 네 자리를 메꿀 수 없는 걸 I know, you know.